제 고향은 역사 문화가 있는 백제 고도 부여입니다. 부여 읍에 정동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샘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백마강 위에 금강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 샘골에서 제가 태어났죠. 엄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이 참 많고 순수한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엄해가지고 사랑이라고는 그 애정을 받지 못하고 컸죠.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는 지금 연령으로 보면 5살 때부터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천자 공부를 하고, 예. 그러고서 그때부터 붙잡는 걸 그때부터 배웠고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부여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문화원에 청양에 계신 정양 조병호 선생, 그 양반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붓글씨를 가르쳤어. 구양순 서체나 이런 걸 해서나 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발전을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전서를 시작하는데, 전서의 영향을 이 양반한테 배웠어. 정양 선생한테 배워서 보니까 담기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국전 12회 때부터 국전을 작품을 냈어. 근데 그 공간인데 남계화랑을 만들게 된 동기는 대전이 문화불무지입니다. 그때 당시 공연 전시장도 없고 작가들이 어디서 전시 하나 할래도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홍명미술관이라고 신현국 씨가 홍명상가에다가 했던 거, 그거 하나가 먼저 만들어졌고, 제가 이제 2번째로 그걸 배져서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6대화가 작품전도 이제 시작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90년도 초에 국회에서 제 작품으로 인해서 저작권법이 3번인가 입법이 됐어요. 3차례. 제가 이 기록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부기를 다루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그 작품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됐죠. 그때도 역시 제가 전시를 해가지고 그 작품 하나로 전시 호황을 이뤘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막 복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유천 내과에 수침교 옆에 지하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액자 표구해 놓은 거를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가봤더니 복제한 거야. 그래 그분이 신고한 분이 거기다가 이 작품은 인쇄 복제한 작품이다 써붙였다고 또 저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냥 전시를 하고 있어요. 주로 모건대학, 그것도 한남대학, 그 1년에 꼭 교수 작품전, 졸업생 작품전, 그것도 재학생 작품전, 이렇게 3개를 기획전으로 했어요. 양쪽 대학에서. 그럼 1년 연중에 6개월 동안은 계속 이어졌다고 이제 봐야죠. 작품전은 주로 그렇게 했고, 잠시 빌 때는 그 초대전을 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나중에 소년 학교 다닐 때는 정양 선생님의 필의를 많이 본받았어요. 그랬는데 국전을 12회 때부터 하니까 내 연도를 모르지만 횟수는 알아요. 그거 보니까 작품을 처음 내기 시작했는데, 그 규격에 의해서 또 작품을 주로 전서를 했는데 도저히 해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시작한 게 안 되겠다 해서 서울 전서에 주로 대가가 누군가 해서 항남 선생 인연이 돼가지고 문화에 서숙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기 시작한 뒤로 국전에 입선했죠. 아니 처음에는 정양조 선생님의 그 필의 가지고 전서를 쓰죠. 해오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각골문서, 은주 각골문 서첩을 찾아가지고, 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찾아가지고 임서 공부를 하다가 정환수 선생님한테 사사한 이후에 체본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청당 때 오창석 선생, 양기손 선생의 서예를 집중적으로 절차 탁마했어요. 황남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국전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 해부터 입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정양 선생님의 필이나 황남 선생님의 그 필법이나 이런 거를 터득해서 제가 조화를 만드는 게 국문 전서체랄지 이런 걸 좀 개발을 제가 했죠. 그렇죠. 이분으로 좀 한글을 쓰셨어요. 하다가 4년 좀 아니요. 그러니까 6년이죠. 네. 86년도까지 정석껏 서예학원을 했고 작품전도 좀 하고 회원전도 해마다 갔고 팜플렛도 지금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몇 년도에 80년도 총각 개인전을 할 때 저는 개인전을 하면 꼭 한 작품으로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전시를 성황을 이뤘어요. 첫 해 할 때는 지혜가 있는 자는 이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가 있는 자는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가 없는 자는 땀을 내놓아라. 지혜도 땀도 없는 자는 조용히 물러가라. 제가 네. 혼자 사색에 잠겨 있을 때는 네. 지난날 여러 가지 일들이 회상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비상사태 선포 때. 네. 그게 그러니까 71년도 네. 12월 25일입니다. 그때 서울신문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제 기자하면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또 사회 실상이랄지. 근데 그걸 하고서 참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해서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살아온 거랄지 저는 그 수필 시 이런 걸 사건 기사나 사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좀 기술할 수 있는데 그걸 좀 가다듬어 가지고 글을 첫 해 쓴 게 제가 이 한국 수필 가을호에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로 명심보감에 나온 얘기랄지 그런 고전에서 나온 걸 인용을 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사적인 내용의 글이 좀 많은 편이죠. 문학적인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몇 년도냐면 89년도에 처음 발간을 하고 89년도 10월에 한국수필에 등단을 하고 91년도 11월에 첫 발간집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목이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제가 이미 이 시 지방의정에 참여하려다가 뭐했기 때문에 계룡로의 아침이라고 그래서 계룡로가 여기 서대는 사거리거든요. 사거리인데 대전에 지표가 여기 있어요. 저 광장에 잔디광장에. 근데 광장에 늘 걸으면서 생각했던 게 지역 문화 발전이에요. 첫째. 주로 그런 쪽에 글을 좀 많이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2016년 12월에 내 마음에 꽃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 존경해야 될 분, 정신적인 스승, 또 사회적인 그런 참 훌륭한 분들이 있죠. 늘 봅니다. 이 지역사회는. 그럼 누군가는 나도 그분처럼 또 정신적인 스승처럼 이런 연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그런 것이 희석돼 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전하게 살아가려면
명심보감이라도 익혀서 인간관계 형성이랄지 그런 문화적인 걸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